우리는 지금부터 개표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령 투표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개표하는 걸 제가 이제 저도 뭐 밤새워가면서 개표 현장에서 봤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투표함이 쭉 들어오죠. 투표함이. 그런데 이것은 투표함은 각 지역구별로 몇 개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송파구였는데요, 서울. 17개였거든요. 17개가 딱 들어오니까 선관위원, 거기 책임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개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개표 선언한 다는 의미는 들어올 게 다 들어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개표하고 있는 도중에 2개가 더 들어왔어요. 2개가. 아무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도 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덜 들어온 게 들어왔나 그런 정도였지 이런 사안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개표 현장에서 확인해 주셔야 할 첫 번째 순서는 투표함의 개수입니다. 투표함의 개수. 투표함의 개수를 체크하시고 특별히요. 투표함에 넘버가 써 있어요. 근데 이상한 숫자가 써 있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이상한 숫자가 써 있는 투표함. 이거는 각별히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나오는 표, 이거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그러한 투표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표 선언이 돼서 이 투표함을 갖다가 투표지를 다 쏟죠. 다만 테이블에서 막 쏟아서 이제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전자개표기 있는 쪽으로 넘기죠. 표를. 전자개표기 있는 쪽으로. 근데 4.15 총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장에서 부정투표지를 개표기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자, 그런데 그 후유증 때문에 제가 대선 때 가서 보니까 우리 참관인 여러분들이 전자개표기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전자개표기를. 그런데 이후의 단계를 생각하면 여기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를 여기다 소모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해서 막 1번은 1번, 2번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이 쌓인 거를 다음번에 이쪽으로 넘기는데 여기는 100묶음 단위로 100장씩 출원내는 진짜 은행에서 10,000원짜리 100장만 딱 실는 진짜 기술입니다. 진짜. 그래서 100장 단위로 여기서 넘어온 거를 정리하는 이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서 가짜 투표지를 1번 투표지에 무효 투표지도 1번으로 갖고 2번 투표가 1번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거를 여기다 넘겨서 100장을 딱 묶어내면은 100장 속에 이 무효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저 한교안 TV 행성가 봤나 어디서 보니까 여기에서 무효 투표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촬영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여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각 라인에 한 사람씩 전부 담당을 해가지고요. 한 사람만, 이 전체에 한 사람만 한 군데 보면은 소리 질러봤자 효력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같이 해서 서로가 서로의 응원군이 돼주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여기도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100묶음 단위가 따라락 하면서 뚝 떨어지죠. 근데 그 다음 단계예요. 선거관리법에 이거 여기 담당자는 100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제대로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그걸 수개표로
체크하게 돼 있죠. 수개표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0장을 도로르 이렇게 하고 접어 넘기죠. 도로르 이렇게 펼쳐보고.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관리법에 의거 한 장씩 체크하자고 끝까지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한 장씩. 도로록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수개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여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떤 고성이 오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만일에 이 1번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2번, 3번들이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응원군이 대해주셔야 합니다. 큰 소리 나면 관람석에 있던 응원군들이 다시 똑같이 같이 응원을 해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참관인이 못됐다 하더라도 관람석에 가서 많은 인원들이 관람석에 가서 계셔야 돼요. 네. 저는 그 대선 때는 관람석에 있다가 소리를 좀 질러댔었습니다. 네. 관람석에 응원군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은 첫 번째 투표함의 개수 확인하실 것, 그 다음에 투표함의 넘버가 이상한 넘버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확인하실 것, 그 다음에 도중에 새로운 투표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것이 3부 대선 끝난 그 다음날이요.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한국 주재, 미국의 어떤 대표하는 기관이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뜯지 못한 함이 있습니다. 개봉을 못한 투표함이 있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감시하다 보니까 미처 이거를 뜯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투표함, 두 번째 단계는 전자개표기 패스. 어디냐? 진짜 백묶음단이 하는 곳. 여기에서 한 장씩 체크하실 거예요. 한 장씩. 자, 여기서 백묶음 단위로 가면은 이제 기록원이 기록표에다가 기록표, 누구 매표 뭐 해갖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인가요? 뭐 선거 때마다 이 기록에 합산이 틀렸어요. 여기서 넘긴 숫자와 여기서 기록해갖고 최종 넘어가는 숫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기록은 요 기록표 요거 숫자 합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함정이 많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여기 백묶음단이 여기요. 여기서는 이 앞에서 부정투표지가 뭐 일본으로 넘어간 거 여기서 다 잡힙니다. 에너지를 여기다 충동을 하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을 하셔야 되겠죠. 계속 개표 중이니까 이 기록만 확인하시는 담당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표가 여기 최종 책임자들 뭐라고 그래요? 벽보판에 붙이는. 네, 벽에 붙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벽에 이게 현황으로 다 붙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최고 책임자 뭐 등등 누가 해갖고 여기 밑에 기록표 이 밑에가 도장을 꽉꽉꽉꽉 다 찍어야 돼요. 이 찍은 숫자가 어디로 넘겨지는 거니 여기서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숫자를. 그 컴퓨터로 입력시킨 이 숫자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는 겁니다. 이 숫자가요. 만일에 여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못 잡았다. 그 틀린 숫자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넘어가면은 상황은 끝입니다. 못 잡습니다.
상황 끝이에요. 예. 반드시 여기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디지털은 디지털로 방어하겠다 해갖고 프로그램 다 짜놓고 여기 집행부하고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있거든요. 서로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갖고 지금 저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광대 센터로 보내주셔야 되고 하니 바로 도장 꽝꽝꽝꽝 찍힌 이겁니다. 이거를 사진 찍어서 착오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장의 누락도 있어서는 안 돼요.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 교대하는 그 과정 중에서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사진 찍어서 부광대 여기 본부로 보내주시면은 이 부광대 본부에서 우리 프로그램 속으로 입력을 이 사진 찍은 거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송해준 이 숫자 이거를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거기 정상적으로 돼가고 있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누구 표에 몇 표가 부정행위다 라는 걸 이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계산을 했는데 부정행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부광대 센터로 그 상황이 전송되고요, 다시. 아니면 뭐 본부를 우리가 여기 와서 밤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이 와서. 그 다음에 부광대에서 그 현장으로 즉시 연락을 해줄 겁니다. 그 지역 구청장, 예를 들면 구청장 누구누구 후보가 지금 몇 프로 역전당했는데 몇 프로 부정행위로 된 거야. 이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바로 개표 도중에 전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송하고 하는 이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만일의 경우에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개표 시스템을 4.15 총선 때처럼 여기 전자 개표기에서 부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자꾸 해야 되겠지만 여기 프로그램 여기에서 다 걸려듭니다. 여기에서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중앙선관위는. 예, 여기서 다 걸려요. 근데 이 유료표 이런 것들을 대선 때처럼 투표함 속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서 가져와서 전자개표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2번을 1번으로 보내고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숫자가 부정한 숫자가 더해져 있는 숫자가 하나도 우리가 못 잡게 되면은 중앙선관위로 그냥 나거든요. 이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여기서 올라온 데이터가 막바로 방송국으로 가게 이 사람들이 개선해놨어요. 4.16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전자개표에서 부정을 한 것이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숫자만큼 한 것인지는 모르는 거죠. 계산은 있었겠지만 다 넣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4.15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기에서 올라온 숫자를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프로그램에 올리고 이겼냐 전냐로 확인한 다음에 이겨야 되는데 졌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속에서 가산 보정값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숫자를 뒤집어 버렸어요. 가짜죠, 가짜. 그 가짜 숫자가 방송국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대선의 경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게 들통나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투표함 속에 넣는 작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막 잡아주셔갖고 40만 표 차지를 빚어서 윤석열이 0.7% 이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다른 뭐 국힘당에서는 지휘들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뭐 어쩌고 떠들어대고 전부 말짝 거짓말이에요. 그거. 과학적인 이런 숫자 계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40만 표는. 네. 여러분들의 공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6.1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선거 대선 때처럼 투표함
마음속에다가 매일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만이 이제 남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전국적으로 사용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하리라고 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꼭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를 이재명 같은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수인데 거기 떨어졌다. 난리나게 했죠. 거꾸로 우리는 그걸 떨어뜨려야 그쪽이 뒤집어진다죠. 이런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혼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일부 또 투표함에다가 집어넣는 것 일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여기 군의군에서 일어난 유령터 표지는 과연 어느 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으켰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 숫자만큼 전략 개표기를 통과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함 속에 들 것인지 그건 몰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투표함입니다. 두 번째 백문국 단위에서 한 장씩 수표할 것. 이걸 체크하실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온 것을, 예?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한 장씩은? 그럼 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루룩하고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거죠.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큰 소리 내고 또 싸우자고 들 거예요. 그때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그 다음번에 이 기록표로 옮기는데 세 번째, 기록표 확인하시고요. 이 기록표를 이제 갖다 붙이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여기 선관위 이 책임자들이 이 기록표 도장 찍은 것이 중앙선관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낼 내용은 도장이 찍힌 이것입니다. 중앙선관위로 최후로 넘어가는 것, 이겁니다. 이 앞에 것들은 다 뭐 나중에 법정 소송이 걸렸을 때 뭐 증거 자료로 될 수 있겠지만 개표 도중에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 분명히 밀릴 거예요. 거기 경찰들 동원해갖고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니들 이렇게 부정했어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야 돼요. 지금 완벽한. 예. 자,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장 꽝꽝 튀는 거를 컴퓨터로 이제 막 입력시켜서 중앙선관위로 보내는데 이건 못 잡습니다.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으로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디지털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모아줄 것이 이 세 군데예요. 투표함, 백문국 나열 때 한 장씩 수배할 것. 세 번째, 기록을 하는데 차이나가 나섰는지 안 났는지 이것을 현장에서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뭔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네. 그 다음번에 사진 찍어서 보낼 사안은 하나. 최후 도장이 다 찍혀서 중앙선관위로 넘어가는 것. 이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싸웠는데 밀렸어요. 우리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가짜로 막 덧셈 잘못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뭐 확인이나 합니까? 그냥 도장 다 찍죠. 이 숫자가 이거 넘어가거든요. 이 숫자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 숫자가 정확한 것처럼 중앙선관위에서 서버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서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가 나중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 때문에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
이거를 부감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교육과 무슨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무슨 보궐선거, 국회의원 등등 너무나 많아요. 그 너무나 많은 건 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이 전국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숫자가 못 돼요. 어차피. 그래서 그것도 막 후보자표를 모조리 다 한다? 이것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명확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응책이 나올까봐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 끝났으니까 이제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첫 번째 신경 써줄 후보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자고요. 서울에 무슨 구청수가 예를 들어서 30대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30분에 다 파견돼서 일사불란한 그러한 그거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커버해주면 서울 전체를 커버해서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전체가 커버된다면 꼭 구청장일 이유는 없죠. 구청장은 물론 서울시장까지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커버가 못 된다 이거예요. 서울 시내. 그러면 일부는 서울시장 투표한 그 수치는 올라오고 어느 곳은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 통합 숫자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에서 간헐적으로 일부만 올라오는 거는 그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 전체를 커버 못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구청장은 전체 커버할 이유가 없어요. 30군데 서울 구청 중에서 15군데만 우리가 커버한다. 그럼 15군데의 구청장이 각각이 선발되는 거거든요. 예, 두 군데만 한다고 그러면 두 군데도 각각이 선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올린 데이터가 유효한 거죠. 전체가 모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후보자들 교육감고 등등 이거 신경 쓰시면 오히려 에너지 분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형식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 국회의원도 구청장과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이 두 개의 집중 영역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시의원도 가능해요. 시의원도 각 구별로 이렇게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선발되는 시의원, 이거는 구청장과 똑같은 형태를 갖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많이 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구청장, 국회의원, 여기에서 한 50군데를 우리가 했는데, 그 중에서 15군데가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현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나서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두리뭉술이 이렇게 넘어갈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일 지방선거에서 만일에 15군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후보자를 못 뽑았다. 이쯤 되면은 정부에서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정부에서 이거를 관여를 하게 되면은 아까 경상북도 군위에서 유령투표지, 거소투표에서 유령투표지 나온 거고 다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4.15까지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래서 에너지 여러 군데 분산시키지 말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아주 집약적으로 응집해가지고 요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입니다. 특별히 혹시 인천 계약을 분께서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강연할 때 여기 인천 계약을 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특별히 뭘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뭘 해달라고. 인천 계약을은 아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예. 다 잡아도 이재명 하나만 잡으면은 부정행위 하나만 잡으면은 전체를 잡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계약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진짜로. 예. 혹시 의문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